지금부터 3D 프린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D 프린터는 종류도 많고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3D 프린팅 자체를 배우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에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환경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만 잘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학교에서는 프린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 배워가지고 과제 때 만든 작품들을 피규어로 만들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들은 그러니까 모델링 정리하는 걸 제외하고는 가이드가 다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 북들이 다 제공이 됐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읽거나 숙지하고 테스트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처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가이드북에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출력 노하우를 적어놓은 가이드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DLP라는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그 장비 이름은 큐비콘 럭스 풀 HD라는 장비를 쓰고 있어요. DLP 방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진이라고 불리는 액체로 된 재료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레진이 빛을 받게 되면은 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진에 빛을 모양대로 찧어주게 되면 그 모양대로 굳어지게 되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DLP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 액체를 이제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빌딩 플레이트라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담겨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 이제 빛을 찧어주게 되는데 빛이 모양대로 이렇게 띠띠띠띠 만들어지면서 프로젝터에서 빛 쬐듯이 하는 거거든요. 빛을 쬐고 요 빌딩 플레이트는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빛이 쬐어지는 모양대로 조금씩 굳어지고 하는 거죠. 조금씩 올라가고 얘는 빛을 계속 쬐고 있으니까요. 요만큼씩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얘가 다 올라가고 빛을 쬐게 된 레진만큼 요만큼이 모양대로 굳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3D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성 방향이 어떻겠어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생성이 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빌딩 플레이트를 뒤집어 봤을 때 여기 붙어 있죠, 모델이. 그래서 이 모델의 생성 방향이 생성되는 순서가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쌓여지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록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끄집어내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래에서부터 모델을 쌓아지는 원리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팅하는 모델을 어떤 형태로 배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모델들은 어때요? 아래에서부터 충분히 쌓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델이죠. 이 모양이 조금 이렇게 굴곡졌긴 했지만 잘 쌓으면은 풀로 붙인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릴 수 있는 모양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는 것처럼 요런 형태는 아래에서부터 쌓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만큼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쌓을 수가 없지. 갑자기 냅다 여기서 만들기에는 얘가 공중에 띄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혹은 너무 이렇게 아랫부분이 부실한 경우도 쌓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쌓다가 얘가 쓰러진다든지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형태도 여기까지는 잘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쌓을 수가 없죠. 이만큼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쌓아지는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을 만들 때, 이 3D 프린터에 배치를 할 때 아래서부터 쌓아질 수 있는 형태로 잘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모델이 뭐 이렇게 이거는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막 요리조리 돌려봐도 도저히 아래서부터 쌓을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오는 모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델들은 이제 어떤 거를 활용하게 되냐면 이제 서포터라는 거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 뜬 부분은 요런 기둥을 박는 모델들을 만들어줘서 충분히 아래서부터 요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쌓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이제 부실한 부분들을 서포터로 기둥을 받쳐줘서 안 떨어지게 안정적으로 박을 수가 있고, 이것도 중간에 공중에 뜬 부분이 이런 서포터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쌓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서포터를 만들어줘서 공중에 뜬 부분이나 부실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서포터 기능이라고 우리는 하고 3D 프린터에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큐비콘 럭스의 전용 프로그램인데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게 이제 빌딩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갖고 끌어올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경우는 충분히 아래서부터 쌓을 수가 있죠. 한번 볼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래서부터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는 어떤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쌓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쌓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모델을 한번 볼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모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다고 봤을 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공중에서부터 생길 수가 없죠. 쌓을 수가 없잖아, 여기 공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프린팅을 이 상태로 걸었을 때 여기서부터 붕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생성되지만 얘가 막 둥둥 떠 있거나 어디 막 무너져 있거나 녹아내려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장비에도 안 좋고,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 재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서포터라는 거를 배치를 해주면은 충분히 아래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져서 쌓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뭐 예시를 드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런 형태가 서포터 없이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각도로 뭐 돌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아래에서부터 충분히 쌓아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태가 쉬운 모델을 예시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리저리 돌려도 도저히 서포터 없이는 뽑을 수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어쨌든 서포터의 예시였습니다. 딴 것도 볼까? 요것도 못하죠? 아래서부터 쌓기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포터라는 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서부터 더 안전하게 쌓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도 띡띡띡띡 쌓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서부터를 만드는 방법들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됐죠? 3D 프린팅을 할 때 이제 모델을 프린터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서포터를 달아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모델을 이렇게 분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D 프린터가 이제 뽑을 수 있는 규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뭐 모델은 이렇게 좀 길쭉길쭉 해가지고 조금씩 삐져나온다든지 하면은 얘를 어쩔 수 없이 작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한 20cm인데 프린터가 10cm밖에 안 돼서 뽑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잘 나눠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프린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큰 모델을 프린팅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중에 얘를 도색 같은 거 할 때 더 용이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만 칠해야 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파란색만 칠해야 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쭉쭉 색칠해서 조립을 하면은 이쁘게 나오겠죠. 그 예시를 더 얘기하면 저의 미스터 GM 팬더의 팬더 피규어가 흰색, 검은색 부분을 따로따로 뽑아서 그냥 한 번에 같은 색으로 칠해서 조립만 해버리는 원리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3D 프린팅의 기본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LP 프린터가 뭐고 그 다음에 서포터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팅을 위해서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만들었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이 이제 3D 상태에서도 내가 만들고 싶은 모델이랑 사이즈가 맞게끔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면이 겹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들이 막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게끔 막 겹쳐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면 정리가 예를 들어 뭐 사각형, 삼각형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 프린터 크기에 맞게 분할을 해야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를 프린팅을 할 건데 만약에 높이가 10cm 10cm 정도 되는 공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과연 여기서 10cm를 어떻게 맞추느냐. 마야를 처음에 세팅을 만진 게 딱히 없다면 요 그리드에서 한 칸이 1cm입니다. 우리 3D 프린터로 기준으로 했을 때 1cm예요. 그래서 얘를 뭐 맞춰주면 되겠죠. 레디우스 같은 거를 뭐 맞춰준다든지 해서 이게 10cm 크기에 맞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어떤 거를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어떤 기준 모델을 레이어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사이즈예요. 조금 요상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 3D 프린터가. 그래서 이 안에 모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린팅을 하고 싶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여야지만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크기를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옆에 애들은 뭐냐면 5cm짜리랑 1cm짜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미리 단위의 것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 해가지고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6cm 그러니까 이 크기가 6cm 11cm 높이가 14cm예요. 그래서 이 규격보다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해야지 프린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스케일은 알겠죠?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은 10cm다. 그러면은 뭐 요거를 재봐도 되고, 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10으로 하면은 요 10개의 칸인 거거든요, 이게. 이게 칸이 10개짜리 막대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얘는 10cm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델을 여기다가 한번 대볼까? 뭐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샘플로 하나를 준비해 놨었는데, 얘가 10cm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조절을 해서 10cm에 맞춰주면은 되는 것이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정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뭐냐면 이 두 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얘는 3D 프린팅을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가능해요. 뭔 차이일까요, 과연? 외관으로 봤을 땐 전혀 다른 게 없는데, 그렇죠? 도대체 뭔 차이인 거지?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안을 봤을 때가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델이 그냥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고 이거는 깔끔하게 안이 비어 있는, 마치 풍선처럼 안쪽이 이게 비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안쪽을 비워주고, 이렇게 겉에 면이 완벽하게 잘 쌓아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겹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형 캐릭터 만들 때 뭐 눈이랑 눈알이랑 따로 해갖고, 혹은 머리카락 막 따로따로 막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프린터가. 왜냐면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잖아. 그렇지?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린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불린은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메쉬에 불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띡 눌러갖고 이거와 이거를 유니온 띠용 해주면 이렇게 안쪽이 겹쳐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봉다리 씌운 것처럼, 씌운 것처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유니온 쭉 하면 깔끔하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뭐 하는 김에 다른 것도 보면은, 디퍼런스는 뭐냐면 이만큼 파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애들 선택 순서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 셀렉션은 뭘까? 교집합만 남는 거예요. 교집합만,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만 남기고 없앤다는 기능이에요. 근데 뭐 주로 이제 유니온이나 뭐 디퍼런스 정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실제 모델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인데, 사실 그거죠. 이렇게 스무스를 풀면은 이렇게 생긴 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분린을 해버리면 요래 돼버립니다. 요래 뭔가 요상해지죠. 그렇지. 애니메이션용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그냥 메쉬에서 스무스를 줘도 되긴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3으로 스무스 걸린 상태에서 모디파이 컨버트에서 스무스 메쉬 프리뷰 투 폴리곤을 눌러주면 띠용 이렇게 내가 스무스 상태로 보고 있던 상태가 이제 그 메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스무스랑 똑같게 이 디비전을 올릴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불린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죠? 깔끔하게 모델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 뭐 머리카락이 생겼네. 어쨌든 요건데 3D 프린터가 장비가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잘 보면 살짝 각진 부분들 있잖아. 살짝 각진 부분들 있죠. 이렇게 뭐 폴리곤 좀 이렇게 씹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표현이 돼버려요. 이렇게 각져 있는 거를 각져 있는 대로 프린팅이 돼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각지지 않게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이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이런 상태입니다. 한 이 정도는 돼야지 부드럽게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막 많으면은 또 안 돼요. 그것조차도 이제 너무 느려서 막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폴리곤이 이렇게 막 각져 있지 않는 상태를 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불린 기능을 이용해서 막 겹쳐있던 애들을 불린을 이용해서 통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 관리를 잘 해서 부드러운 모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에는 분할하는 방법을 안 배웠죠, 아직? 처음에 아예 모델링 할 때부터 머리랑 몸이랑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위별로 따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조립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합치고 나서 분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 만약에 제가 여기를 썰어낸다고 할게요. 이 팔을 뗄 거면 가장 쉬운 예시가 이제 이렇게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디터치를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가 똑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역시 이런 구멍도 안 됩니다. 있으면은 얘는 그러면 종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장.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뭐 종이 봉투 같이 되는 구조예요. 원리상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다. 뿅 이렇게 필 홀 해서 메꿔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얘네 둘이 완전 다른 오브젝트인 걸로 하면 분할 성공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래, 이거는 근데 구조가 되게 쉬웠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모가지와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째야 된다든지 뭐 되게 어려운 구간을 칼같이 째야 되는 경우는 안 나오죠? 이 와이어가 안 나오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번 여기까지 째보겠습니다. 이건 요령인데 불린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라야 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생긴 구간이다 했을 때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릴 부분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잘려질 모델을 두 개로 일단 히터를 먼저 지우고 두 개로 복제를 합니다. 일단 왜냐면 불린이라는 게 기능을 한 번 하면은 한쪽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박스도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하고, 그래서 일단 머리가 이 박스만큼 잘리는 것부터 디퍼런스부터 해봅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가
머리만 이렇게 남은 애가 됐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머리 말고 요 몸통 부분만 살리면 되는 거죠. 요거 그렇지? 요 안에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얘와 그러니까 요거와 박스가 겹치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 겹치는 부분만 인터섹션만 있으면 된다를 누른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요렇게 센터 피벗을 해서 요 놈과 요 놈이 이렇게 완벽하게 쪼개졌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분할할 때 그냥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똑 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째기 애매한 부분들은 박스와 분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떼버리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요 잘려진 단면이 사실은 엄청나게 잘못된 면이에요. 그렇지?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근데 어디로 가든 간에, 지브러시든 어디든 가든 간에 이런 면이 없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좋냐면 메쉬에 클린업 기능을 한번 주세요. 클린업. 얘를 설정해서, 기본 설정은 이걸 텐데 이제 force with more than 4 side 이거를 체크를 하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면을 분할을 해줘요. 그래야지 이제 3D 프린터로 갔을 때 얘를 읽어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면이 조금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를 조립했을 때 아구가 안 맞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했으면 꼭 이렇게 이 넓게 된 면들을 이렇게 나눠 깔끔하게 뭔가 삼각형, 사각형의 분할로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히스토리를 안 지우고 하니까 좀 느리네. 히스토리 지우고 해주면 금방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설명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면은 디터치 해가지고 세퍼레이트 한 다음에 필 홀 하고 채워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린업 해서 면 쪼개주기까지 하고, 이거는 박스와 분린 기능을 이용해서 한 거였죠. 원본이랑 박스를 두 개씩 만든 다음에 디퍼런스와 인터섹션을 해서 만든 거를 여러분들 했습니다. 아마 해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설명보다는 본인의 모델에 맞춰서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기능 말고 잘 찾아보면 또 본인 나름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미리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했다든지, 아예 모델링 자체를 처음부터 분할을 따로 했다든지, 아니면 맥스에는 어떤 컷 기능이 좀 좋은 게 있어요. 슬라이스 기능이 좋은 게 있어서 뭐 맥스로 보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브러시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겠죠. 어쨌든 본인이 아는 모델링 기능들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고 잘 분할돼 있는,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 있는 모델만 만들기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쳐요, 모델이. 근데 하나만 뭐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자면, 얘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면이 또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막 꼬여가지고 불필요하게 막, 이것도 지금 눈알이 좀 되게 많은 편이죠. 불필요할 정도로 면이 많아져 버렸다. 혹은 뭐 지브러시에서 다이나메시 같은 거 해서 갖고 왔는데 면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경우는 지브러시는 지리메시어 같은 거를 해도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또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리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듀스.
어딨냐, 여기 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50으로 돼 있지? 얘가 그 비율만큼 폴리곤의 개수가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뭐 차이가 없지. 이거를 60%, 한 70%로 바꿔볼까? 그러면은 70%만큼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많이 하면은 뭐 85%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면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을 땐 지브러시에서 지 리메셔를 하면은 와이어를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리듀스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많이 해버렸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였고,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요 안에 잘 들어가게끔 넣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지금은 너무 크니까 분할을 했었으면 됐는데, 뭐 일단은 저는 크기를 줄일게요. 그래서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면은 충분히 들어가죠. 근데 이제 뭘 해야 됐었지, 우리가? 서포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부터 쌓여져서 만들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가지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 꼬다리가 있으니까 머리 꼬다리가 마지막에 쌓여지게끔 뭐 잘 세워놓고 그다음에 서포터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쌓여지는 원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층이 보이기도 해요. 살짝 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층이 잘 안 보이게 하는 요령이 뭐냐면 이게 사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모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주면은 여기 사선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 근데 그 사선을 덜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조금 비스듬하게 하면은 사선이 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요령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프린팅 할 모델 정리는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모델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처음에 설명한 서포터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원래 서포터 생성 전에 속 비워주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 우리가 아까 불린했던 거 말고 페트병을 생각하면 됩니다. 페트병이 부피는 크지만 안에가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그 페트병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얼마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레진을 아껴주기 위해서 안을 비워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포터 작업이 끝난 모델의 안쪽을 이렇게 비워준 거예요. 안을 이렇게 비워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워진 만큼 레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구멍. 안 그러면은 이 압력 때문에 모델이 터진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리고 흘러나올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뭐 거꾸로 뽑아내니까 위에다가 뚫어줘야지 국물이 이렇게 쭉쭉 빠지겠죠. 근데 이 과정은 저희는 생략을 할 겁니다. 일단은. 왜냐면 우리 장비는 일단 크기도 별로 안 크고, 그리고 이 안쪽을 뚫어 놓으면은 이 안에도 굳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사실은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액체들이 막 다 만들고 났는데 계속 뿜어져 나오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그냥 우리는 안으로 꽉 채울 건데, 일단 이런 작업이 기존에는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서포터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이렇게 어딨냐 이렇게 서포터를 일일이 만들어서
박아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바로 B9 크리에이터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일단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얘를 갑자기 2016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부터는 뭔가 e스포츠 하는데 플러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그래서 일단 2016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 만들고 나면 얘를 이제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익스포트 하기 전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히스토리를 지워주고, 안 지워지니? 지워졌구나. 그 다음에 프리즈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프리즈가 왜 다 꺼져 있니? 이렇게 다 프리즈를 해서 깔끔하게 한 후에 얘를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stl, 우리가 사용할 확장명은 STL입니다. 이걸로 익스포트를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모델이라는 모델 이렇게 익스포트를 했어요. 자, 이게 B9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서포터 생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열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 번째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5cm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규격이 얼추 맞기 때문에 이거대로 일단 하고 나서 모델을 추가를 해주면 뿅 하고 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봤을 때 어때? 분명히 나는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그냥 이렇게 누워있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하고 마야하고 어떤 회전의 축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X 로테이션을 90으로 쳐주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얘의 위치 값인데 X, Y, Z 다 있죠. 근데 얘가 땅을 뚫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 Z가 마이너스잖아. 얘를 뭐 0 혹은 살짝 떠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포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쉬워요. 서포터 혹은 뭐 크기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바꾼다 할 때 여기서 조금씩 제어를 할 수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크기를 이미 마야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서포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를 이렇게 찍 누르면 이제 바뀌어요. 이제 서포터 생성 모드가 된 겁니다. 얘가 흑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어떻게 쌓여지는지를 이렇게 편리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띠 대보면 가로로 쌓아지는 경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쪽은 보는 뷰입니다. 보는 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포터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없앨 건지 수정할 건지를 해주는 거고, 얘는 엑스레이 비전인데 이게 속을 비웠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속을 비웠을 때 이 안에도 서포터를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건데, 우리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서포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완전 편하지. 완전 짱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어떤 서포터가 생겼는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뭐 지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지는 거 알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 당연히 딜리트는 골라서 삭제할 수도 있고, 모디파이는 수정입니다. 위치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우리가 쌓아지는 게 이제 이 꼬다리부터 잘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꼬다리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쌓아지는 경로에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시작 부분이 되겠죠. 그 꼬다리들을 이렇게 잘 찾아봐봐. 이렇게 잘 찾으면은 나와요. 그렇지? 꼬다리가 여기도 있고, 꼬다리. 그 다음에 여기도 꼬다리, 여기도 꼬다리. 또 뭐 불안하면은 이런 데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꼬다리 부분은 기본적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조 서부터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높이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뭐 그대로 완벽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더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면 모디파이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선택을 해서 이 아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탑, 미드, 버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 이제 레디우스, 랭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콘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삼각뿔인가? 이게 원뿔 모양으로 될지를 하는 것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고 합니다. 길이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설명을 하나 하자면 이 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두껍게 해버리면은 프린팅 했을 때 얘를 떼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해주고, 미드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얇다 싶으면 혹은 너무 두껍다 싶으면 이렇게 견고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바꾸면 아주 견고하게 잘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밑에 아래 바텀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팅 있잖아. 그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레진에 담겨지는 그 모델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그 플레이트에, 빌딩 플레이트에 고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조그마면은 또 똑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를 레디우스를 올려서 띡 아주 잘 붙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거로는 요 밑에 메이크 스트레이트를 누르면 일자로 펴지고, 그 다음에 메이크 버티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쫙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포터가 아주 이쁘게 잘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기에 서포트 툴 중에 오토매틱 서포트도 있어요. 그럼 얘를 눌러주면은 이게 뭐 비율이 나오고 그 비율대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서포터를 만들어 줍니다. 뿅 이렇게. 근데 뭐 이것도 좋은데 제 경험상 별로 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필요한 부분 말고 그냥 엉뚱한 데 겹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아니어서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냥 최소한의 비율로 해주고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서포터까지 박아주는데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마야에서 모델을 정리하고 배치한 다음에 B9 크리에이터에서 서포터까지 생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지. 나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모델, 뭐 서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모델 피니시라고도 합니다. 저는 피니시 띡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서포터를 만드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B9 크리에이터 자체가 기능이 그냥 되게 직감적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요리조리 뭐 만져보세요. 이게 거의 다 설명하긴 했는데
뭐 그냥 부가적으로 있는 것들 있잖아. 뭐 커스텀 이런 거 우리 안 눌러봤지? 그렇지? 이런 거 뭐 눌러보면 대충 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빼먹은 부분들은 그냥 너무 당연해서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최종 모델을 다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마야에서 모델 정리가 되고 서포터까지 박아서 프린팅 하기 직전에 완성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프린팅용 형식으로 파일을 변경해 줘야 되는 과정이 남았죠. 그거를 G코드를 생성한다고도 해요. 그 파일을 이제 G코드라 그러거든. 그래서 G코드로 만들고 걔를 USB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프린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봤죠? 확장자는 STL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이 STL을 큐비크리에이터 L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큐비콘 장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 아까 우리 서부터 다 만들었지, 걔를 여기로 불러와서 최종적으로 G코드를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바로 큐비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용 프로그램이고 이 모양도 똑같아요. 그 장비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를 하면은 요게 뜰 건데 요 설정 창,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요겁니다. 럭스 FHD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요걸로 해갖고 띄옥 확인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필요한 기능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모델을 불러와야겠죠. 모델을 뭐 미리 준비해 놓은 걸로 할게요. 아까 한 것도 똑같긴 한데 띡 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모델을 이렇게 불러와 집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모델의 뭐 회전이나 뭐 위치 이동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조종기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도 할 수도 있죠. 뭐 크기를 뭐 0.5배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화 버튼을 누르면 띡 하고 이 모델을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해줘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부위별로 나눠 가지고 프린팅을 하려고 하는 거면은 이게 하면 안 맞겠죠. 마야에서 규격을 잘 맞춰서 해야겠죠.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 모델을 불러왔을 때 라프트라고 하는 게 하나 딸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 밑에 요 플레이트에 살짝 한 얇게 생겨가지고 얘가 똑 안 떨어지게끔 하는 접착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0.15mm로 생성이 되는데 얘를 한 뭐 3이나 0.25 정도로 0.25나 0.35 정도로 바꿔주면은 더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라프트는 꼭 필요가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좀 수정할 수도 있겠지. 본인이 이렇게 돌린다든지 위치를 바꿔갖고 뭐 한다든지 두 개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가 조그마면은 동시에 두 개도 프린팅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머지도 사실 되게 직감적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요 뷰 모드 출력 경로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찍찍찍찍 보여줘요.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별거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걔를 이제 다 했으면 요 출력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보내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재를 많이 막 다양하게 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큐비콘 자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이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만 골라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재료는 옐로우 플러스라는 재료를 이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 잘 보면은 뭐 바닥 보조물 이런 거 다 자동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레진이 얼마나 사용이 될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뭐 이렇게 바꾼 설정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뭐 여기다가 프리셋을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리셋에 대해서. 근데 이거 지금 버튼이 조금 모양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세이브 버튼이 이거고 막 로드 버튼이랑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이상하게.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프리셋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띡 누르면은 어디다가 저 G코드를 저장할지가 나와요. 그리고 G코드는 이제 HDB라는 확장명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한번 눌러볼까? 한번 해보자. 뭐 한 김에 띡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막 될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린팅하기 직전에 최종 파일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USB에 가져가서 프린터에 꽂고 장비를 돌려주면은 뿅 하고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어떤 뭐 프린팅을 하기 직전에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넣고 변환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사이에 뭐 다른 기능들이나 다른 뭐 해야 될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와 우리가 쓰는 환경에 맞춰서만 해도 충분히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뭐 설명이 길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았지만 잘 정리해보면 별게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모델이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포즈까지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각 과정을 잘 해보세요. 모델링 크기 조절하고 불린으로 정리하고 잘 쪼개거나 세운 다음에 서부터 만드는 것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이제 그거를 그냥 프린팅 돌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장비를 어떻게 쓰는 건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모델은 끝났고 이제 그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사이에 돼버렸네. 얘는 4시간 50분이 걸린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장비를 쓰는 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장비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저희가 사용할 3D 프린팅 기계예요. 그래서 큐비콘 럭스 FHD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레진이죠. 소재 옐로우 플러스라는 레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거 없습니다. 여기 옆에를 눌러서 전원을 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USB가 이렇게 있어요. USB. 그래서 여기다가 G코드 데이터를 담아서 여기다가 꼽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띡. 그 다음에 전원을 켜면은 이쪽에 LCD에 이제 나옵니다. 목록이. 그러면은 버튼을 띡띡 눌러서 이제 스타트 하면은 끝이에요. 전자레인지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안쪽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까 설명한 요 안에 레진 통에 레진이 담겼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빌딩 플레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이쪽을 돌려서 뺐다 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껴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N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처음에 이 액을 조금 이렇게 잘 흔들어서 골고루 섞어주고, 요 전용 노즐을 달아야 됩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기본에 제공되는 요 입구에 이렇게 생긴 전용 노즐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잘 꼽아야 돼요.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요 나사를 꼽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안에 레진이 조금씩 양에 맞게 흘러나와서 자동으로 여기를 채워주는 원리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실제 가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 USB가 꽂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샘플로 만들었던 모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켜졌죠? 그러면 프린트를 띵 누릅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게 아나나 스몰이라는 어떤 캐릭터인데, 이렇게, 그쵸? 요걸 선택이 됐죠. 보이죠? 얘를 요 3D 버튼을 누르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소요 시간이나 소요 양 어디까지 됐는지 등이 보이죠? 그리고 잘 보면 이제 이 빌딩 플레이트가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얘가 레진에 담겨서 빛이 쬐어져서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요 빛이 안 들어가게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3D 프린팅이 이제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린팅이 다 됐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열고 요 위에 부분을 돌려서 빼면 되죠. 돌려서 뿅 하면 PPT로 설명한 것처럼 어때요? 거꾸로 된 상태의 이 빌딩 플레이트에 모델이 매달려 나왔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져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옐로우 플러스라는 레진으로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알코올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물로도 세척이 되는 소재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사용한 장비는 알코올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이소프로필이라는 게 들어간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래서 담아 놓은 거거든요, 알코올을.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뭐 담가서 저어줘도 되고, 이렇게 살짝 담가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화할 때 더 좋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담가서 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분무기가 돼 있어요. 그럼 분무기로 이렇게 칙칙 뿌려서 해주면 이 여기에 겉에 묻어 있는 이 레진의 액체가 씻겨 나가게 돼요. 이렇게 찍찍. 그렇죠? 잘 안 보이나? 잠깐만. 그 다음에 얘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물티슈로 잘 닦아주면 돼요. 물티슈로 안 부서지게 살살 표면을 잘 닦아주면 됩니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이 알코올이 엄청 독하기 때문에 마스크나 뭐 방독면을 잘 쓰고, 그리고 저도 지금 카메라를 조작하느라고 이쪽은 장갑을 안 꼈는데 장갑을 꼭 껴줘야 돼요. 지금 냄새가 지금 심한데. 어쨌든 프린팅이 되고 이제 얘를 알코올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얘를 여기서 떼어내야겠죠. 그래서 어떤 요령이 있냐면 저는 요 칼을 자주 써요. 요 칼.
요 칼로 요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내려가면서 뜯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정할 때 요 밑에 보조를 살짝 더 두껍게 프린팅 하기 전에 G코드 만들 때 두껍게 했죠. 왜냐면 이 두껍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잘 떨어져요, 한 방에. 그래서 이렇게 요래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로 잘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샥 하고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 짠 하고 이제 완성된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잘 떼면 돼요. 이렇게 서포터는 잘 밑에 받침대 이렇게 잘 뽀개고, 그러면 요 나머지 요런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뭐 집게 같은 걸로, 손톱깎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제공이 됩니다. 장비를 살 때.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서포터를 이렇게 씹어서 똑똑 떼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서포터를 제거하기 전에 해도 되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화라는 걸 시켜야 돼요. 경화는 이제 빛을 받으면 이 소재가 굳어지는 원리랬죠. 그래서 이 표면에 조금 액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빛을 쬐줘서 딱딱하게 해줘야 되는데, 빛 중에서도 어떤 빛이냐면 정확히 UV 광선이요,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다가 해도 이게 이 표면이 이제 딱딱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경화기라는 장비가 따로 있는데 학교에 구비되어 있진 않고, 그래서 따로 제작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건조용 박스인데,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 안에 UV 램프를 넣어서 거울하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면은 이렇게 UV 램프가 켜지는 원리인데, 이 안에다가 이제 모델을 넣고 있으면 경화가 됩니다. 이렇게 띡 넣고 잘 닫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뭐 몇 시간 정도만 하면은 잘 굳더라고요. 이 정도로도. 그래서 뭐 살살살 시간별로 돌려가면서 해주면 아주 잘 경화가 됩니다. 얘는 이제 내비두면 경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장비도, 제가 뽑았던 빌딩 플레이트도 정리를 잘 하고 닦아서 다시 안에다가 해주면은 또 다음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되게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명암이죠. 이 명암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이 안에 레진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죠. 띡띡띡 담겨 있죠. 그러면은 프린팅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을 때 얘를 저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어줄 때. 그러면은 침전돼 있던 것들이나 아니면 뭐 알갱이들을 밑에 이 렌즈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잘 섞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명암이 아주 유용하게 좋더라고요. 딱 밑에 뭐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살살살 밀어서 뗄 수도 있고, 그냥 젓는 거면은 이제 붓 같은 걸로 저어도 되겠지만 밑에 가끔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 뭐 예를 들어 프린팅을 실패했으면 특히 여기 막 다 늘러붙어 있는데, 걔네들은 억지로 칼로 밀면은 밑에 이제 이 프로젝터 렌즈 필터가 손상되기 때문에 얘로 살살살살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문제 없이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원하는 형태로 프린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번은 쭉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기존에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근로학생 혹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문제없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들 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